안녕하세요. 위즐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텍사스에 계신 이대영님 모시고 텍사스 라이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하는 4가지가 있어요. 집 구하고, 차 사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그리고 SSN인데 차 사는 거하고 운전면허는 했고 이번에 SSN을 하고요. 다음에 한번 집 구하는 걸 해볼게요. SSN 오늘 만드는 걸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SSN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SSN은 Social Security Number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 번호 같은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고요.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하는 부모님, 일하시는 분만 만들고 그리고 자녀는 그래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득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 부양가족이 누구누구고 그런 것 때문에 소득공제 때문에 이게 필요해가지고 그 자녀 등록을 ITI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SSN이 아니고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해가지고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번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ITIN이라는 걸 등록을 해가지고 세액공제나 뭐 이런 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온 지 한 1년 됐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회사에서 SSN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자녀들도 그래가지고 이걸 이번에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했었을 때는 영주권 신청할 때 자녀 SSN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SSN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받아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가가지고 애들 SSN도 신청해가지고 받았어요. 준비 서류가 있는데 준비 서류는 제가 2가지로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취업자하고 그리고 미취업자. 미취업자는 배우자나 자녀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취업자의 경우는 작성 서류가 SS5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캡처를 해놨는데 네. 그냥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I-94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출입국 증명입니다. 그 서류가 있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I-129이라고 해가지고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라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을 때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으면 무조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의 경우는 요거를 같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고용 확인증 이거 영문인데 이거는 그 재직증명서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거고 가족관계증명서 이건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한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영문을 자기가 따로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본인 서명만 영어로 써가지고 본인 서명만 해서 내면 돼요. 집 렌트 계약서 이거는 영문 주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소지 증빙 때문에 그런데 요거 관련된 거 제가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네.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배우자나 자녀 그러니까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간단합니다. 그냥 여권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영문하고 그리고 I-94 출입국 증명 렌트 계약서 렌트 계약서에 애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랑 같이 사는 동거인이다라는 걸 증빙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었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갔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난 분은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필요하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준비해가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등록 방법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냐면 아까 그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은 실제로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관련 아까 SS5 같은 경우를 일단 제가 봤을 땐 작성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반 서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들을 그 SSA라고 하는 그 사무소에 가서 일정 잡아가지고 제출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오프라인만 해봤어요. 네. 그 약속 없이 그냥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해가지고 준비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갔을 때 대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렸었고 실제 처리하는 건 애들 2명 다 하는데 뭐 한 10분? 이것밖에 안 걸렸었어요.
와, 되게 빨리 됐다. 그렇게 막 오래 걸리거나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가서 대기하는 게 좀 길었지. 이게 이제 실제로 SSN 카드를 수령한 건데요. 이게 그냥 종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valid for work only라고 돼 있는데 취업자는 이렇게 나오고 미취업자는 또 일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조금 구문만 다르고 이 카드 자체는 똑같아요. 이렇게 날라오고 이름 써 있고 서명해서 갖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딜 뭐 가지고 다니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받으면 집에다만 두면 돼요. 나중에 뭐 회사나 이런 쪽에서 SSN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번호만 알려주면 돼요. 신청 후에 2주 내로 우편으로 배송이 되고요. 집을 못 구했다면은 이게 지인 집으로도 배송이 가능해요. 꼭 내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하우스 헌팅 한다라고 해서 10월에 한 번 왔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갔었는데 와이프는 이제 11월부터 취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SSN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었을 때 집 주소가 있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저희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도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었고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11월부터 월급을 줘야 되는데 SSN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걸 받으라 그래가지고 와이프만 따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서 그것만 하고 나서 한국을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명확히 받을 집 주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지인 집 주소로 해가지고 이걸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SSN 사진만 찍어서 보내줬었어요.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그게 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 집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주소지면 된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본인 집인 게 다 증빙이 돼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네. SSN은 그렇지 않아요. 재발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이를 재발급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요? 사무소에 갔었죠. 갔더니 네. 새로 발급은 해줄 수 없다 하면서 그래요? 네. 번호는 줄 수 있다. 번호만 알려주겠다. 네, 번호만 어차피 알려주겠다. 중요한 건 번호니까. 그렇죠. 네네네. 종이가 따로 있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그건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번호만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많이 당황했겠네요. 나 뭐 하여튼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까지 해야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맞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막 사진 찍어놨었어요. 저희가 그때 그런 걸 몰랐어가지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또 미국 와가지고 뭐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했다 하더라도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딸내미 유학 갈 맞아요. 때도 필요할 줄은 몰랐죠. 그쵸. 그러네. 학생들도 필요하구나. 미국 같은 경우가 포토드 아이디인 경우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저걸 갖고 장난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이름을 영문 이름으로 바꿀 때 그 철자를 살짝 바꿔도 발음이 똑같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발급받는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잔머리, 해서. 잔머리. 일종의 탈세 목적이라고 보였지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이름 얘기가 났으니까 기억이 하나 났는데 또 와이프 거였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우리는 미들네임이 없잖아요. 미들네임에다가 이름을 중간 이름을 쓰질 않았는데 두 번째 이름을 쓰질 않았는데 미들네임처럼 그쪽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대형이면 이하고 대하고 형을 대를 그러니까 그 미들네임으로 둔 거죠. 이 이하고 대형을 붙였어야 first name, last name이 되는데 그걸 떨어뜨렸으면 이쪽에서 미들네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쪽에를 갔었는데 너의 이름에 이게 미들네임이 지금 SSN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으니 오피스에 가서 이걸 얘기를 다시 해봐라 라고 해서 갔어요. 다시 찾아갔더니 아니다. 네 이름이 여기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난 미들네임으로 너 걸 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게 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름 쓰실 때 그 정확히 영어를 뒤에 대형이라고 하면 대형은 그냥 쭉 붙였어서 해야 되고 그걸 띄면 안 되고 보통 이게 띄어서 쓰는 한국처럼 쓰면 이게 띄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는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DAE 쓴 다음에 형을 쓸 때 또 H를 대문자로 쓴다던가 그냥 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첫 D만 대문자 쓰고 뒤에는 그냥 소문자로 쭉 붙여서 써야 된다는 연결해서 우리는 한자 뜻이니까 그냥 각각을 썼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름은 쭉 붙여 써라. 예, 그래야 미들네임으로 이쪽에서는 인식을 안 하니까 여기 미들네임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름이 이형 이렇게 되는 거네요. 형이네. 괜찮네요. 그렇게 돼버리죠. 네. 미들네임은 그레이트고 괜찮은데요?
빅이죠, 빅. 네. 네. 저는 그 대를 위대할 대자로 생각해서 그레이트.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빅 브라더입니다. 이름이 진짜 빅브라더. 괜찮다. 농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굉장히 궁금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하고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한국 증명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거의 모든 민원 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맞아요. 엄청 편해요. 맞아요. 그걸 제출하라 그러는데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비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사관을 가거나 해야 됐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영사관이 휴스턴에 있는데 휴스턴 가려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받으러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근데 일부 서류들은 아직 안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영사관에서 그걸 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미국은 영사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유럽에 좀 저기 외직 나라 국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주 난리도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뭐 유럽에서도 뭐 3시간이면 어디든 가겠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 대륙 뭐 사이즈나 유럽 사이즈나. 그러네요. 네. 네. 와, SSN을 이렇게 자세하게 딱 설명해 주시니까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멋모르고 막 맞아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오늘 SSN에 만들어서 대해서 은퇴 후에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